미래 방위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톡콘서트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톡콘서트 진행을 맡은 제 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MBC 경남 아침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 김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문자 등록 그리고 열차 손소독 후 입장을 진행을 했고요. 행사 안에서도 사전 방역을 마쳤고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 거리두기 위해서 띄워둔 좌석이 있는데 이 좌석은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서 내빈 소개, 허성무 창원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패널들에 대한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청중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 방위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 콘서트,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창원의 방산 발전을 위해 나아갈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의 또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이해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의식 간소화를 위해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미래 방위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 콘서트를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귀한 시간 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5분의 전문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이신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분을 보게 됐네요. 파워 유튜버이자 유영원의 군사세계로 유명하신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국내 종합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님 반갑습니다. 한국국방우주학회장이신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창원 중소기업들을 대표해서 창원기공 오병호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과 창원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이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영상으로 우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창원 산업단지 구석구석을 정말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이 산업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이 방위산업 성장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그런 우리 시장님이시거든요. 허성무 시장님을 여러분 박수로 영상으로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창원 방산의 달을 맞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토크 콘서트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저도 많이 기대하였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날기 위해 뇌의 크기를 줄이고 뼛속까지 비워 무게를 줄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작은 생명들마저도 중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환경에 맞서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공급망 전쟁, 바이러스의 위협 등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남보다 먼저 변화하고 앞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은 생명체의 숙명이자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창원시는 방위산업의 달을 통해 방위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직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질 소중한 의견들을 밑거름으로 하여 지상에서 우주까지 세계 방위산업을 선도할 K방산의 비상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각계 방산 분야의 내노라 하는 5분의 패널 분들께서 미래 방위산업의 희망찬 길을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님,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님,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 원장님, 오병후 창원기술전공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 한 분 한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빛나는 미래 K방산의 멋진 모습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타임머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 멋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또 특히 창원시가 방위산업에 대한 얼마나 그 열정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완수 국회의원께서도 이 자리를 빛냄을 또 축하해 주신다는 축전을 보내오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래 방위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5분의 우리 전문 패널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토크 콘서트는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님께서 그 대한민국과 창원의 방산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예리한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 유용원 기자님, 네, 오늘 그 아주 단단히 준비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마이크. 예, 사회자께서 예.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풍부인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칸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상황이? 여기 저 감독님 마스크는 벗어도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는데 칸막이 있으니까. 예. 끼고 하셔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저기 사실 메이크업을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메이크업이라서. 많이 아쉬우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오늘 그 유 기자님이 유튜브 채널로 유용원의 군사세계잖아요. 네. 지금 저 이곳이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예, 주시죠. 맞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유용원 TV인데요. 예, 유용원 TV. 예, 하여튼 이 사회 보는 입장에서 또 제 채널을 홍보한다는 게 좀 그런데 열심히 홍보해야 됩니다. 예. 예,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예, 하여튼 우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구독자분들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접할 수 있게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창원을 제가 작년부터 해서 몇 번 내려와 봤는데요. 이제 방산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토크 콘서트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창원시에서 처음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지자체를 통틀어서 이런 식의 방산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더욱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럴 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오늘 토크콘서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재를 재조명하고 평가하고요. 또 미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창원의 역할과 기대라는 공통 질문에 이어서 패널별 개인 질문들이 이어질 겁니다. 발언 순서는 패널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에 이어서 각 그 패널별 개별 질문 한 가지 드리는데 우리 저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5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개별 질문의 답변도 가급적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크콘서트의 마이크를 유영원 기자님께 전해드리고요.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지금 막중한 책임을 넘겨주셨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최근에는 뭐 UAE의 사상 최대 규모 4조 원 이상 규모의 천공투 계약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낭보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이런 이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앞에 이 창원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대기업 포함해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사실 이런 제가 이제 세미나도 좀 참석해보고 그랬는데 막판에 플로어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들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스케줄을 보니까 플로어 토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최기일 교수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내기를 했습니다. 최기일 교수님은 오늘은 그래도 다른 때와 달리 이 플로어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해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부정적인 쪽으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내기에 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따가 플로어 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 지정 토론자 네 분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 사회도 몇 번 보고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사회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준수더라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세미나나 이런 행사도 마찬가지 시간 배분에 실패한 시간 암수에 실패한 사회자는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번에 오늘 실패하면 다시는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제가 칼같이 시간 암수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이번 패널께서 좀 서운하시더라도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보니까 저보다 인심이 좀 박하신 것 같아요. 패널 토론 시간이 1시간 정도 잡혀 있는데 각각 5분씩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상당히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나 시간이 적게 배정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병권을 이용받았기 때문에 제 직권으로 시간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1분 이내 그리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7, 8분 이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 앉은 자리 중심으로 오른쪽 더 가까운 분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공통 질문은 굉장히 쉬운 평이한 질문인데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뭐 방산이 위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 방산의 현재가 지금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현실의 어려움 극복을 하고
어떻게 우리 방산 미래 청사진을 좀 밝게 만들 수 있겠느냐, 방산을 잘 키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한범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마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국방우주학회라고 새로 이 학회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요. 전 참모총장하고 저하고 셋이 공동 회장을. 그러니까 뭐 방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될 줄은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국방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방산에도 사회자께서 쉬운 질문이라고 저한테 먼저 주셨는데 먼저 주시니까 어려운 질문이. 저는 그 우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방산업체들이 뭐 최근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방산업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그 방산이라고 하는 사업 분야가 대부분 다 이게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선진국 몇 개 나라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옛날에는 신발 만들어서 팔고 옷 만들어서 팔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 평준화되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이제 쫓고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나 이런 인류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는 최근에 기술 분쟁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많이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잡혔어요. 그래서 뭐 대만에 있는 업체라든지 있는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먹거리들을 많이 뺏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발전 전략이 다 그거 아닙니까?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는데 중국에게 따라잡힌 부분은 더 많이 따라잡혔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보다. 이대로 10여 년만 더 지나가면 이제는 뭐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뭐 여러분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뭐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지금 중국은 벌써 모방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중국의 이제 힘이 그런 물론 이제 불법 복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라잡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첨단 산업의 분야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된 무기를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쩌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성에도 벌써 탐사선을 보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방산 수준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맞는데 선진국이 갔던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전략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되게 이제 여러분 후발주자들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발주자들이 갔던 길을 가보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후발주자들이 가지는 장점이고요. 우리의 지난 한 30여 년 이상 3, 40년, 50년 정도의 발전 과정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죠. 미국이나 일본이 갔던 길을 우리는 조금 더 우회해서 빨리 따라가는 지름길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방산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전략을 얘기할 때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나라들이 했던 그대로 따라가는 대칭 전략이 아니라 이 방산에서도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개척해 나가고 또 과감하게 투자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여기 방산업체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단계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 과정을 뛰어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워낙 중차대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는데 이 패널 발표하시는 분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 개략적인 양력을 소개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정 교수님 아까 국방구조학회 회장님 국방부작 회장님 맡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이제 켄터키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센터장님도 하셨고, 많은 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최길 교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최 교수님은 지금 이제 학교를 잠시 떠나셔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영어로 그냥 블루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 선서 보호를 위해서 이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절히 조절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상지대학교의 최기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창원시에서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서두에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방위산업 발전을 논하는 이러한 토크 콘서트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방산업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과 학계 다양한 전문가분들과의 어떤 교감의 장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저는 나름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유영원 기자님하고는 사실 충남 천안을 연고로 이제 고향 선후배 사이인데 저 창원은 저에게는 참 뜻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존경하는 우리 창원대학교의 박종규 교수님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원은 앞으로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 그 미국의 군사 전문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러니까 GFP의 전 세계 군사력 지수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6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요. 또한 최근에 중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집트에도 지금 K9 자주포 그리고 지금 현재 호주와도 K9 자주포 외에도 지금 레드백 사업을 통해서 많은 또 방산 수출에 그런 낭보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큰 위기와 기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방위산업에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전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우리 방위산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보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또는 산업의 특성상 이 방위산업의 발전에 가장 선두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산업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양상 그리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앞으로는 메타버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비롯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까지 정부에서는
우리 국가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국가 방위 산업을 통해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산 수출을 하겠다는 크게는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성과와 그리고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규제의 역설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규제의 역설이란 말은 정부가 선한 의도로 추진했지만 시장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인 가스, 수도, 통신, 방위산업과 같은 이러한 산업을 일컬어 규제산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규제산업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또는 과도한 규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이나 또는 악영향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방산 비리에 우리가 큰 홍역을 앓게 됐는데 이 방산 비리의 홍역에 있어서 업계나 우리 업체만의 비단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규제 산업에서의 그러한 방산 비리에 대한 실패 사례는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더라. 사실 정부는 이 방위산업과 같은 규제 산업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결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는 사실 이러한 규제의 역설에 대한 어떤 딜레마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지원. 그러니까는 과감한 규제와 그다음에 제도들을 이제는 철폐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요. 창원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이른바 메카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창원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 방위산업에 대한 그 발전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창원이 조금 관심 가질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그 엘라바마주 메디슨에 소재하고 있는 헌츠빌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이나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도 헌츠빌은 잘 아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헌츠빌에는 많은 군수 공장 그리고 방산 기업과 대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헌츠빌에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 공군의 그 우주군을 창설한 바도 있는데요. 그 미 공군의 우주전략사령부가 바로 헌츠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최근에 우리 창원이 방산 지역 클러스터라고 하는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헌츠빌 사례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최근에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제10회 자랑스러운 방산 인상을 통해 상을 또 수상하신 바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상에 그 핵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 상을 받으신 게 창원이 우리 대한민국 지역 방위 산업의 교과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국가 방위 산업도 응원하지만 우리 국가 방위 산업을 선도할 창원의 방위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도전들을 저는 미력 하나마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창원의 방위 산업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말씀을 끝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미국의 헌츠빌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이따가 또 추가적인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이정환 한국재료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전에 한국 소송가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시고 지금 초대시죠? 네, 초대 한국재료원 원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원승격의 잉크가 안 말라서 우리 연구원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소재 종합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에게 약속하는 우리 연구원들의 선언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의 실용화를 통해 소재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실용화를 저희가 원승격하면서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점점 더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실용화를 저희는 우주 국방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주 국방이 결국은 극한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기 때문에 극한 기술 연구 실증화 단지를 우리 창원시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진해 그 육군대학 부지, 구 육군대학 부지에 저희가 실증화 단지를 지금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들 하셨는데요. 우리 방산 산업은 정말 1990년대 이후로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이 탄환이나 소총 같은 거 수출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 전투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K9 자주포와 같은 아주 우수한 성능과 고부가가치의 방산 제품들을 이제 수출하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와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기술에 있어서 그러한 뭐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호주까지도 우리의 방산 기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고부가치의 제품들을 이제 수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재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여러분 근데 가공 기술이라든지 어떠한 조립 기술 또는 외국에서 소재를 도입해서 적용하는 이러한 기술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많이들 평준화되어 있어요. 결국 돌파할 수 있는 기술, 영어로 말하면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것은 국방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국방 소재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따라갈 때는 거기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서 썼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퍼스트 무버로 등장했어요. 고부가치의 방산 기술이 강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소재가 실은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에 견제를 하는, 선진국에 견제하는 분야가 됐고, 또한 이 소재가 특수화금 분야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하지 않으면 납기 지연이나 또 굉장히 개발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잘해 나가지만 정말로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 방산 국방 기술에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해서 그것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시의 여러 가지 그 우리 허성무 시장님의 수상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창원시의 방산의 핵심은 방산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입니다. 이 방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정보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서로 우리 창원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서로 오픈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대중소 상생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대중소 상생이 된다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최근에 여러분들 경항모 아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긴 했지만 경항모는 그 전투기들이 수직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면 갑판에 녹아내리겠죠. 그 수직 이착륙할 때 그 투사되는 화염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염에 대한 투사되는 화염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도 조사해보고 온갖 군대에 요청을 해봤는데 아무도 주질 않아요. 그것은 굉장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항모에 코팅제 개발을 하고 그러한 열적 해석 기술을 저희 재료연구원이 대한민국의 경항모 개발을 위해서 지금 과제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방 우주 소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센터장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결국 이러한 국방 우주 센터가 저는 소부장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쓰이는 소재들이 상당히 가혹한 조건에서 어떠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방산 기술이 그러한 쪽에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아직도 남았나요?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이제는 부족한 국방 소재와 소프트웨어. 미국도 지금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창원이 제일 그 소프트웨어 쪽에 결합이 굉장히 낮은 도시예요. 창원은 역사적으로 주력 산업의 기계공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특히 관련된 뭐 센서, 뭐 예지 감지 기능을 갖는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창원에서 새롭게 그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다시 정리하면 국방 소재와 그러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된 그러한 균형적인 이 방산 개발 기술이 앞으로 미래를 좀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다니면서 제일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사회자가 쓸데없이 마이크 잡고 자기 얘기 오라는 게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패널들 말씀 위주로 하시고 저는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소재 사실 우리가 소부장 얘기하는데 이 소재 특히 국방 소재 쪽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했고 약했던 분야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원장님 말씀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뭐 북한의 뭐 핵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주변국의 그런 위협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뭐 독침 전략 무기들 요새 독침 무기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일이죠. 미사일 중에도 뭐 현무토라든지 포 같은 이제 탄도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재료는 소재는 이제 카본 파이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카본 파이버의 세계 넘버원 국가는 일본의 도레인가요? 거기로 알고 있는데 뭐 그외에 뭐 이제 중국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히 전략 무기에 있어서 소재를 그런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 끝으로 우리 오병호 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 회장님, 제가 뭐 여러분들께 따로 소개를 안 들으셔도 잘 아시죠? 우리 창원 이 방산에 살아있는 역사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 방산 중소기업 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정말 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맨 마지막에 되니까 이게 참 힘드네요. 앞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제가 해야 될 말들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이게 지금 전국 방송이지요. 예, 생방송입니다. 유튜브로. 네네. 예. 그럼 제가 지금 이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또 창원시의 자랑을 이렇게 조금 다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창원이 선두적으로 방산 그런 시장에 투자를 하고 또 앞서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제가 그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양산되는 그런 무기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완료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써먹을 데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는 한 10년 전부터 이 아무도 방위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때 우리 창원시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왔고요. 지금 창원시에서 지금 창원산업진흥원 내에 방위항공팀이라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원한 게 지금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위항공팀이라 하는 이 자체가 창원에 있는 방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팀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도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각 시나 이런 데서 방위 산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갖고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그 창원시에서 그 하는 만큼 지금 그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사업이 이렇게 종료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이제 대기업들하고 또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전에 패널님들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대중소 상생에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혹시 상생 마켓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창원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창원에 있는 방산 중소기업들하고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기업 시장에는 기존적인 사업을 할 때 참여를 못하면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이 시장을 이런 상생 마켓을 통해서 열어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된 그 제품이나 또 특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개발된 제품을 우리 대기업에서도 항상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향후에 뭘 할까,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매치시켜주기 위해서 내일 아마 또 롯템하고 상생 마켓이 열리는데, 이런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대기업들 연구진들하고 같이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사실은 창원시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거 정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기업들을 위한 이런 지원 제도들을 우리 정부에서 하나하나씩 배워가지고 저 마음 끝에서는 여기 파견을 내보내가지고 창원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기업만 잘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산업을 이끈 기업군이 사실은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활력화시켜 가지고 지역 경제나 또 나라 경제가 이런 방산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우리 창원시의 이런 그 기업에 대한 그 선제 대응 이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패널 분들이 다 하셔갖고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좋은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또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오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방위사업청에서도 이 대기업체, 중견, 중소기업 그 상생 관련해서 상당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금 전에 오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노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별로 그런 형태의 노력은 좀 창원시만큼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이게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꼭 서울의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공통 질문에 대한 토론은 마치고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개별 질문 순서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드린 순서는 아까 하신 그 순서대로 그렇게 차례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이제 정한범 교수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마침 정 교수님께서 국방우주학회 회장 맡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국방우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우리가 사실은 그 방산 분야에 이제 항공, 뭐 전투기라든지 헬기 이런 항공산업 육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두 자가 더 붙었죠. 항공우주.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 용어도 그렇게 됐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되면서 이 우주 개발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른바 족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풀림으로써 상당히 그쪽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요즘 뭐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죠. 뉴스페이스 시대를 우리도 이제 맡게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하고,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열리고 있는 장소가 창원이니까 아까 뭐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서도 국방우주 뭐 소재센터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창원시에서 이 국방우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오 회장님은 마지막에 하셔서 힘들다 그랬는데 저는 먼저 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남들 대답하시는 것 보고 이렇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저도 좀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뭐 어색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 전문적인 얘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시는 거 좀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유영은 기자님께서 이 국방 우주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항공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제공권을 장악하면 전쟁에 이긴다, 뭐 이런, 이긴다라기보다는 하여간 그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땅에서만 총을 가지고 싸울 때 제공권을 가지고 적의 거점들을 다 폭파시켜 버리면 적의 중추적인 기능들이 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항공력도 굉장히 좀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F-22 같은 경우 뭐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F-35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몇몇 나라 가 있고요. 또 러시아나 또 중국의 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에게도 이제 그 무기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력은 거의 물론 미국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미국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평준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제공권을 장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또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도 비행기보다 더 빠른 미사일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보셨을 거고, 또 뭐 탄도 미사일이나 뭐 이런 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 들어보셨고, 우리나라도 뭐 대응해서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그런 뭐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시험했다는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대충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공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제공권을 압도적인 우위로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주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미국이나 할 수 있는 것,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만 하고 다른 나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봤는데,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일본도 뭐 우주선을 보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곧 우주력에 관한 것들도 많이 평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앞서서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그보다 더 성능이 좋은 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이런 미사일 체계나 또는 미사일 요격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우주 공간을 장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공권만 장악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주를 장악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북한 핵미사일 얘기를 많이 하고, 최근에도 뭐 최근 몇 년간에도 비핵화냐 평화체제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우리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 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뭐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하고 이것을 식별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내려다보고 감시하고 있으면 북한의 조그만 움직임도 바로 포착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요새 아덴만의 작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청해부대 얘기도 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근해에서만 작전을 하지 않고 먼 곳에서 작전을 하고, 우리 또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양으로 나가서 우리 해군력을 그 과시하는 이런 행동 그런 작전을 하는 게, 그런데 이런 그 원거리에서 원해에서 하는 작전들을 우리가 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작전을 다른 나라 위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는 우주 공간을 장악해야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유 기자님께서 항공 뒤에 이제 두 글자가 더 붙여서 항공우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거꾸로 이런 항공우주라는 용어를 탈피하기 위해서 국방우주학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우리 항공우주학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항상 뭉쳐 있으면 항상 중요한 것이 돋보이게 마련이죠. 뭐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의 2인자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다니면 아무도 국무총리 쳐다봐 주지 않잖아요. 100번 행사를 가보세요. 다 100번 다 대통령만 쳐다보지 국무총리는 안 쳐다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 안 따라다니고 자기 독자적인 행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우주학회 이런 거 하면 다 항공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고, 우주력 발전 저 뒤에 구석이 요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물론 포션은 항공력에 대한 포션이 크지만
정말 크리티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투자와 개발 그리고 이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우주력의 격차가 결국 군사력의 격차 그리고 국력의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방우주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거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국방우주학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 국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발기인을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전직 장군 장성들을 위주로 해서 팀을 꾸렸고 여기에 뭐 그 국방과학연구소 우리가 ADD라고 하죠. 이거나 아니면 이제 항공우주연구소 우리나라 지금 항공력과 우주력의 발전을 이끌었던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우주를 감시하는 천문연구원 이 세 개 기관의 원장님들이 다 우리 같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우주력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개인 기업 뭐 개별 기업 이름을 이제 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세트라가이라든지 뭐 한컴 인스페이스, 뭐 나라스페이스 이런 벤처 기업들까지도 다 우리 여기 국방우주학회에 같이 참여를 지금 기관 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사실 이 우주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중요한 건 다 아는데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든 군인들이든 다 자기들이 해오던 분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게 중요하지 앞으로 뭐가 중요할지는 알겠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누군가 하겠지라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지연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학회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내부에서만 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압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국방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방 현안들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또 뭐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아니고 그냥 올해 이번 주 월요일도 합참에서 매년 하는 이제 합참의장 주제로 하는 합동력 강화 대토론회에서 이제 제가 발제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도 제가 우주 얘기를 했고요. 올해는 주제가 국방 우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장군들이 뭐 한 30-40명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중에 우주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힘을 밖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내부에서 국방우주력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밖에서 국방우주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관, 군 그리고 산학연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최초에 제안을 하고 발기를 했기 때문에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가진 기술 이것을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 군인들이 알아야 뭔가를 소요 제기를 하고요. 또 국방부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산업체에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우주학회를 만들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좋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 논의의 장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에 애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창원과 관련해서 제가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 뭐 창원이 이런 국방우주력과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사실 이제 창원은 뭐 방산의 메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또 더 중요할 게 뭐냐면 제가 좀 메모를 했었는데 앞으로 국방우력 발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우주 기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본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도 국방우주력과 관련된 사업을 위한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국방우주력과 관련된 기술들은 민군의 양쪽에 모두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국방의 로드맵을 수시로 체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좀 국방부에 잘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앞서도 제가 모든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기술도 이제 많이 따라잡혔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기술 협력을, 외국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쉽게 갈 수 있고 빠른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고 항상 우리도 선진국입니다만 선발 국가들의 뒤를 계속 쫓아가게 돼서 결국은 낙오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기술 분쟁이 군사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는 물론 뭐 병력이 얼마나 많은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곧 우리의 국방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말 듣고 나니까 이 우주 관련해서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앞으로 모든 전쟁은 우주에서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나라 전쟁의 지휘관이라면 적국의 뭐부터 공격하시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주의소, 뭐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먼저 때리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인공위성, 이 정찰 위성 통해서 감시하고 GPS 위성에 다 의존하잖아요. GPS 마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우리를 감시하는 적국의 정찰 위성, 통신 위성 뭐 이런 것부터 먼저 무력화한 다음에 무력화하면서 전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모든 거를 상징적으로 우주의 중요성을,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최기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방산의 이 모델, 우리가 모델로 벤치마킹할 사례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꼭 뭐 우리가 모델로 삼는 나라가 이스라엘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이 주요 선진국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중에 방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스라엘 말씀해서 좋고 뭐 다른 쪽 포함해서, 그리고 이 우리 방산 아까 이제 그 현황 어려움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있죠.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고 이에 대한 처방은 뭘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 8분 시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서 공통 질문에서는 제가 이제 방위산업의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이제 총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창원시와 또는 우리 정부에 이제 제안드리는 몇 가지 제언 말씀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국 방위산업에 이제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제가 몰려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고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서 오병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 방위산업이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던 육군의 기동화력 장비들, 대부분의 육군 중심의 기동화력 장비들에 대한 대량 양산 사업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제 많은 육군 기동 화력 장비들은 이제 사업들이 많이 또 축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이제 더블딥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방위 산업은 디펜스 파트에서만 우리가 그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측면에서의 산업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더블 DB란 뭐냐? 첫 번째 내수 수요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 악화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이 처해 있는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방위 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우리가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방위 산업에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수밖에 없더라. 결국은 그로 인해 눈부신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발전이 있었지만 한국 방위 산업의 대참사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육군의 대량 양산 사업들이 이제 종료가 되면 사실 우리가 당장 뭐 아까 제가 뭐 메타버스나 또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이나 AI를 통해서 뭐 우리가 멈티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사실 그건 좀 롱텀이에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많은 방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육군의 기존 양산 사업들의 후속 사업으로 PIP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MRO라고 하는 MRO 사업에 대한 시장을 새롭게 우리 방산 기업들이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간적인 이제 단계로서 우리가 지금의 작금의 어려운 방산업계의 그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사실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시급한 거,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최근까지 ROC 문제에 대한 소요지기 문제, 시험 평가, ORD, 그리고 뭐 원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부와 업계, 지역 간의 소통이라는 거죠. 방위사업청은 최근까지 뭐 다파고라고 하는 이제 현장 밀착형의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엠퍼시라고 하는 단어와 심팟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뜻과 의미가 조금 미묘한 차이로 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심팟이는요, 나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동정하는 거예요. 그럼 엠파시는 뭐냐? 엠파시는 동등하게 서로 교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위사업청이나 정부나 지역 그리고 방산업계가 심파시를 하는지 엠파시를 하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현장 밀착형의 조금 더 생생한 그러한 우리가 교감 또는 진실된 신실한 그런 마음에서의 정부와 산업 간의 교감이 필요하다. 소통과 교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도 방위사업청이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한범 교수님께서도 이제 우주 항공 분야 그리고 국방 우주 분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 국방에서의 핵심은 디펜스 파트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국방과 항공 우주 분야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국산화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방점을 두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업계 종사자분들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우리가 바라는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위산업에서의 기술은요,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최첨단 기술들을 수요해요. 왜? 우리가 상대하는 적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빠르게 우리가 타격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상대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수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고 따라서 기술 진보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방위 사업의 특성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뭐 영화 많이 보실 텐데 SF 공상과학 영화를 우리 산업에 너무 많이 대입을 하면요 산업 발전이 오히려 더뎌집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너무 SF 공상과학 속의 영화 얘기를 많이 하시면 그게 산업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서도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동화 속에 있는 순진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건데 자주국방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최첨단의 기술 수요, 그 다음에 그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관련 기술들을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그러면 우리가 해외 선진국이나 또는 선진 그 방산업체와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필요하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항공우주 분야는 우리가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자꾸 뭐 강성 발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방산세국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자칫 방산세국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제 심리학적 표현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 중에 미 해군 조종사로 8년간 베트남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겪었던 스톡데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톡데일이 8년 동안에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같이 수감 생활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어갈 때 스톡데일은 지금 현재의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감 동료들은 올 추수감사절에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래도 난 석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됐다는데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지나친 긍정이 오히려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나친 긍정이. 그래서 그러한 지나친 긍정이 일종의 그 패러독스, 즉 낙관주의 편향을 낳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낙관적 편향이 결국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해외 사례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칼럼이나 기고문을 통해서도 해외 선진국의 방산 사례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시간이 가용하다면 미국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물론 좀 시간이 제한되니까 앞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부연적인 정책 제언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예.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업계와 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첫 번째는 뭐 관세청이나 병무청. 지금 현재 우리 방위사업청은 정부조직법상의 국방부 외청으로 있죠. 병무청만 보더라도 지방지청이 다 있습니다. 관세청, 국세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에 우리 국내 방산 거점 지역이나 거점 도시라 할 수 있는 가령 대전, 구미, 창원 이런 도시에 지청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그 현장 밀착형의 그리고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을 실시간으로 좀 반영해서 정책이나 제도들이 조금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위사업청의 지청 제도를 신설하는 제도를 조금 제안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정치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른바 정치의 계절 아닙니까? 그 특정 양당 대선 캠프 주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 정당의 대선 공약에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정부의 국정 과제
그리고 국정 지표화돼서 그래서 추진력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빠져 있어요. 자, 정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방위산업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토크 콘서트나 또는 방산업계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국정과제에 지표화되고 국정과제화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공약화되고 그리고 그런 공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단면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방위산업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방위산업의 산업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그 산업 생태계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저는 스스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생태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거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무슨 얘기냐? 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나 또는 범위의 경제가 실현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방산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방산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떡하죠? 그럼 조사를 받죠. 방산기업들이 열심히 수주활동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잘했다고 안 해요, 아무도. 오히려 색안경을 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나 인식에 대한 부분도 좀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 방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는 그 더욱더 활성화된 소통이나 교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최 교수님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우 토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중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은 또 질문이나 또는 한 말씀씩 해주시면 그러한 것이 또 이 자리에 계신 패널 분들께도 또 많은 영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 정리하고 플로어 토론 때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정원 원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이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방산의 강점 또 취약점은 무엇이고 또 뭐 앞서 이제 여러 패널들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 방산을 위해서는 방사청 같은 정부기관 또는 창원시 같은 지자체 이 각자 그다음에 업체 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유기적인 이런 협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5, 6분 이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패널도 쉽지는 않네요. 앞과 뒤가 참 어렵다 그랬는데 중간에 앞에서 좋은 말씀하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을 잊어먹었어요. 또 뒤에 말씀하실 걸 또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했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코로나 19 보시면서 세계와 기업과 국가와 개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전 세계가 일주일 안에 그 공포에 휩싸이고 물론 이제 그 아직 정확한 규명은 지금 안 돼 있지만 그런데요. 과학기술 특히 방위 산업 관련된 기술은 그렇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술 보호 조치하고 정말 세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략 기술화 해가지고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국제 협력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제 협력과 이거를 굉장히 밸런싱이 있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급소 기술로 전략 기술로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기술에 투자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코로나 19 시대에 상당히 우리가 더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아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와 방사청 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많은 이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들 제가 재료연구원장이라고 자꾸 소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모든 출발이 재료에서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K9 자주포라든지 앞으로 이런 포 같은 거 전부 다 유공함에서 전자제어로 이제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 히토류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것을 90% 이상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끊어버리면 우리 방위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소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비영리 기관에서 아주 단속적이고 소량 구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학금 소재 같은 것은 SPC도 좋아요. 이런 비영리 기관에서 그러한 것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 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지자체나 우리 정부나 또 연구기관, 대학 다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게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좀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방위 산업의 걸림돌도 하나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최근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소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관심했다. 그래가지고 국방소재 WBS라는 수탁으로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하면서 거기서 요구가 13개의 대기업, 방산 대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듣고 정리해서 리포트를 해달라. 근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핵심 소재, 특수학금의 적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제는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소기술이고 전략기술이어서 도저히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걸 13개 기업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그 앞에 기업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절대 안 했는데도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제는 시간을 갖고 할 일이 아니구나.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아주 핵심 기술이 되고 우리 방산 산업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시간 많이 써서 저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사회적 책임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예, 끝으로 우리 오병우 원장님, 회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방산 현장을 지켜온 분으로서 이 방산업체, 특히 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생생한 말씀 세게 하셨다고 뭐라고 부를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교적 편하게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창원시 안에 우리 이렇게 재료연구원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실은 이 법을 바꿔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돼요. 재료가 발전하려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실은 SS41이나 S450 하면 아무 소재도 아니죠,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소재도 0.001만 소재 분석에서 틀려도 절대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창원시와 우리 재료연구원에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결정을 우리 원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그 연구원에서 좀 맡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방사청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절대로 승인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박사님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거 써도 돼 이러면은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이나 방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네. 사실 우리 방산 기업들은 이 방산 사업의 지속에 대한 그 미래의 희망이 사실은 지금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그동안 방산 비리라고 해가지고 모든 방산 관련 기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죠. 그리고 신장비의 개발은 예전보다 현격히 떨어지지요. 또 대부분 방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사업 종료가 대부분 다 돼 있고요. 첨단 무기는 사실 도입을 하지만은 그걸 국산화한다 해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으로 수립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모든 게 실적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엔 이게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책 대안은 사실 저희들이 보건대는 임시 방편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가다가는 참 걱정되는 게 우리 실력 있고 이 능력 있는 기술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결국에는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사실은 합니다. 우리 초창기의 방산 기술의 발전은 우리 중소기업이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우리 방산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면은 체계 기업이라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금은 사실 참 막막한 현실이 사실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창원 지역은 다행인 게 우리 창원시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방산시장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창원시도 정부에서 지속적인 이런 방산 지원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어떤 부분까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한정적이라 방산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껏 갖고 있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은 또 같은 문제점을 해결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같은 문제점을 따지고 드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죠. 현실은 외면하고 자꾸 반복적인 이상만 계획하다 보니까 또 실패하고 반복하고 이런 게 쭉 가다 보니까 기업하고는 사실 이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든 지자체든 현장을 외면하고 정책을 만들면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생각은 사실 외면하고 현장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 입안을 하고 그거를 기업들에게 따라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소기업 방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개선 방안은 이 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생각을 좀 미리 알고 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불편하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방산 부분에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제발 좀 파악을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고대하셨던 플로어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로어는 우리 사회자께서 진행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조용한 분위기지만 되게 뜨거움을 느꼈거든요. 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진행하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제라서 저희도 시간 딱 칼퇴근 좋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처음에는 좀 약간 그러다가 저는 들어올수록 정신이 더 명료해지면서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창원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의견이 있다는 것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그대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더 좋은 의견들, 고견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시간 제한상 6분 정도, 5분 정도 적을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계신 분. 아까 전에 저 오 회장님 의견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셨던 분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본인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소기업을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이사 김재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해외나 또 뭐 콘서트 또 다른 데 교육들을 많이 갔는데 오늘처럼 미래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패널들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패널 네 분들에게 상당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교수님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재료용 원장님도 우리 창원에서 아주 좋은 연구원을 가지고 우리 창원에 있는 대학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좀 많이 채용해서 연구 인력을 좀 많이 해줬으면은 창원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MRO 사업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최길 교수님께서 참 미래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이 현상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분석하시고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듣기보다는 좀 더 정말 그런 연구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2달 전에 자동차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8개월 후에 나온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있으면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8개월 후에 10개월, 1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로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간 산업이 되는 부품들은 정말 연구원에서 만들어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는 우리 창원이 기동화력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하는 게 부품 단종된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 조그만 센서도 우리는 우리 기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단위 부품은 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나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부분 되면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원가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으로 굉장히 문제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 방위산업청이나 국가가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군수사에서 짧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용역 과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그 업체에서 투자를 했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약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용역 과제를 해서 다음 해에 그 만드는 업체가 가져가야 그 부분이 더욱더 안정된 부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제도가 구매로 놉니다. 제조로 계약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합리한 법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정말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앞으로 패널들이 많이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부분은 예. 제가 우리 그 교수님께 예, 말씀을 정 교수님이요? 예. 예, 정 교수님. 아니 최 교수님? 예. 최 최 교수님한테 MRO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MRO에 대해서만. 예, 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례 말씀 조금 드리면요, 이제 인도에 그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에서 제조하라는 거거든요. 뭐 프랑스나 영국, 미국과 같은 해외 선진국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국방 예산을 보면 방위력 개선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기 체계가 있고 비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예산을 우리가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요군, 이제 엔드 유저가 되는 육해 공군이 뭐 전차나 함정이나 그다음에 항공기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들을 획득 조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죠. 이 방위력 개선비가 해마다 연간 10수조 원의 예산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운, 한 40%에 가까운 예산이 국외 도입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앞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제조하라는 거예요. 즉 인도에 전차나 장갑차나 항공기를 세일즈를 하는데, 그러면 러시아나 또는 프랑스, 미국의 기업들이 인도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인도에서 제작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도 자국 내에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의 기술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도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를 통해서 자국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자, 사실 아까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이제 미래 국방의 자주 국방을 가는 길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건너뛰거나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해외 기업들과 함께 국내 생산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이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삼양컴텍과 같은 기업들이 베트남 하노이에도 공장을 지어서 해외 진출을 하고요. 근데 국내 생산 기지를 필리핀으로도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다 리쇼링해서 불러들여야 됩니다.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가야 된다, 전략적으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고, MRO도 마찬가지입니다. MRO도 국내에서 제조해서 납품한 국내 제조에 한정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에 대한 MRO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스스로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이정환 원장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MRO의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산업적 접근, 뭐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는데, 중요한 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 질문만 간략히 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뒤에 이쪽에. 예. 마이크를 갈고 있군요. 예. 자, 그리고 남시대구리 저희가 이제 마친 뒤에는 또 기념 촬영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기 우리 저 기자님 TV에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예. 네, 아무튼 더 대박, 저 구독 눌렀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인연이신데. 이따도 프로 끝나면 제가 패널 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창원시 방위산업 전문위원 조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우리 김재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또 답 또는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제가 답할 위치는 아닌데, 제가 약 36년간 군에서 있으면서 마지막 군 생활을 방사청에서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패널분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뜬구름 잡는다는 이야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위산업 현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와 보니까 6개월 정도 우리 중소기업 대표분들이나 이렇게 만나면서 느낌은 좀 전 우리 앞전 플로에서 했던 이게 절실한 거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하는 게 내년 정도 방사청에 올라가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야들을 조금 의논하고 각군 정비청하고 이런 분야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집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육해 공군에서 실제로 군 운영하는 엔드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래는 그거는 먼 나라의 이야기고 현장 당장 장비 고장 안 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부품 국산화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방위 산업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위 산업을 하는 것이 회사를 먹이 살리기 위한 방위 산업이냐 아니면 싸워서 이기는 있는 군을 위한 게 방위 산업이냐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방위 산업 육성해야 된다는 100% 공감하지만은 전역한 지 이제 10개월, 11개월밖에 안 지난 입장에서는 제 후배들이 싸워서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방사청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체계 기업만 상대했지만 엄청 많이 속된 이야기로 조졌습니다. 왜? 내 후배들 살려야 되니까, 우리 장병들 살려야 되니까, 내 아들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아까 우리 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똑같은 돈을 든다면 최고의 무기 체계를 내 아들한테 사줘서 싸워 이기게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력이 따라가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현재의 기술이 90%를 못 넣습니다.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대단한 것 같죠. 그만큼 따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은 사실은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90% 수준은 못 넣습니다. 우리의 방산 기술 수준이 그겁니다. 이거는 대기업 위주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훨씬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재료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재료 기술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에서 장비들을 운영해 보면은 피부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국방 R&D 예산에 국방부 약 16조 7천억 중에 방위력 개선비 중에 4조 8천억 정도를 R&D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이런 분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되고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방산 체계 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무도 안 오셨죠. 아까 대중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R&D 투자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대중소에서 협력업체에다가 필요하면은 R&D에 대한 분야들을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중소기업 다 고갈돼 버립니다.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방사청에서 이런 분야들도 고민해서 체계 기업만 계약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간도급도 전부 다 방사청에서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도급으로 다 전환시켜 버렸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간급으로 해당 분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수님 잠깐만요. 네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질문을 좀 핵심 질문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답을 솔루션을 좀 제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말이 길었는데 국방대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쪽 계실 때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야들을 연구하셔가지고 방사청에 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아닙니다. 예, 좋은 의견. 왜냐하면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하신 입장에서 아까 후배를 앞뒤를 맞지 말고 나라 지키는 것에 대한 같은 마음이 다를 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든 점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잘 접수가 돼서 지금 이게 하시는 우리 행사들이 창원시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 기관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의견을 듣고 아까 우리 수시장님 인사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들 밑바구름 타면서 더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잘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마치기 전에 이제 이분들께 다시 한번 또 이제 시간을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오늘 지금까지 이 5분의 전문가를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일단 국내 1호 방위 사업 학 박사이신 우리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님 한번 더 인사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영원 기자님, 예, 저시고 다 그리고 우리 이정환 원장님, 정한범 교수님, 오병호 대표님 이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현재 우리가 아픈 현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토와서 더 밝은 희망 있는 미래로 나가자는 그런 얘기인데 현 주소와 그 안에서 창호 방위산업이 발전해서 또 다른 가능성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던 그런 시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이쪽부터 저쪽부터 오 회장님부터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 하면 좋을까요? 예, 오 회장님부터. 네, 우리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생존하고 살려면은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은 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그런 기술력과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노력으로 체계업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사실은 소멸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죠. 밑바닥이 튼튼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또 원장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거 아시죠? 밖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만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분명 우리 선진국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산업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5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자, 항공 안 하는 산업이 없어요. 이거는 중국하고 일본,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뭐 조선하고 뭐 저기 반도체 합니까? 안 한다고요. 우리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위 산업에서도 소재가 없어서 아까 못 하신단 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너무나 우리나라가 힘든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주 평화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주 잘 이렇게 잘 흘러갔는데 이게 전부 다 막아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러나요? 기술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또 단속적이고 그 수요가 단속적이고 조금 하려고 그러니 기업들이 합니까? 기술이 우리 요소수 그거 요소 31%에 증류수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야 이것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기술은 우리가 무지하게 많은데 아까 뜬구름 잡는 것도요. 저는 뜬구름도 잡아야 되고 우리 땅에 발도 깊숙이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뜬구름도 잡아야 우리가 미래에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빙 타겟으로 해서 좀 순위별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개발해 놓고 좀 어떤 식으로 뭐 재고도 쌓아놓고 예를 들면 이래서 이제 전략 무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10개월, 11개월 현장에 와 보시니까 굉장히 느끼신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또 미래를 위한 연구를 열심히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망토 개발도 하고 있고 우리 재료원에서 예를 들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해야 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육해 공군의 장성을 모셨어요. 우리 연구원의 초빙 연구위원으로 아마 육군이세요? 해군이세요? 해군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천정수 투스타 소장을 이렇게 모시고 체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뜬구름만 잡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연결고리 브릿지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런 식의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께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뉴 노멀입니다. 뉴 노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이제 여러분들 일상을 바꿔놓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뉴 디펜스 시대에 이제 앞으로 접어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뉴 디펜스람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안보 그다음에 경제가 삼위일체가 되는 새로운 뉴 디펜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 업계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우리 군 모두의 각자의 목소리를 조금 더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 예, 제가 원래 이제 정치학자인데 원래 이제 국제정치학 가르쳤고요.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핵과 국제정치를 지금 이제 제 주 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어제 막 제가 우리 학과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이제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게 올라갔어요. 기술혁명과 국제정치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시대 흐름에 맞는 이런 과목들을 개발하려고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술이 곧 국력이고 저같이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도 이제는 기술이 없이는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더 힘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곧 우리 국방이고 우리 국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유 기자님. 예, 양해해 주시면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우리 이제 방사청 계시다가 최근 이제 창원시 자문으로 오신 조재동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군에 계시다가 업체나 다른 민간기관에 취업하신 분들 말씀드리면 거의 10이면 10분 비슷한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었을 때는 A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B라는 생각도 오를 수 있구나. 또 업체에서 한 얘기가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게 이제 역지사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오 회장님 비롯해 소통을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진짜 소통이 되려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역지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사청이라든지 정부기관, 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런 역지사지 자세로 방산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치경제 사회문화 이제 부문을 나눠보면 제일 사실은 뒤떨어져 있고 욕 많이 먹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맨 위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정치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방산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아까 최 교수 말씀하신 그 주요 대선 캠프에서 이 방산에 대한 관심, 배려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산에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지만 결국은 이 수출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방산 수출은 오케스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체 단독, 방사청 단독으로 안 되고 이거는 업체, 그다음에 군,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방사청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는 뭐 경제적인 뭐 금융 관련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케스트라처럼 우리나라의 제 부분이 국회 언론까지 포함해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휘자죠. 지휘자는 결국 사령탑이죠. 그러니까 방산이 사령탑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방산 청와대의 국방비서관 같은 이런 자리가 필요한데 마침 이 정부에서 방산 담당관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차기 정부에서 하여튼 그런 방산 비서관을 뭐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런 노력들, 제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아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지상 장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우주 분야에 대한 이런 쪽이 무게 중심으로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 변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창원이 방산으로서 이 중요성을 안게 제가 초년병 기자 시절인 30년 전에 알게 됐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중장년층 이상은 아실 텐데 오원철 씨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2경제수석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닦은 분인데 제가 초년병 시절에 그분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초기에 창원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70년대 그 갱지에 그 직접 그 도로망부터 포함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그때는 정말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속을 쓰자면 정말 맨땅 헤딩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창원을 방산의 메카로 만든 거죠. 중화공업을 육성한 것도 결국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창원이 그야말로 우리가 뭐 음식점의 원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원이야말로 방산의 원조다. 그 메카라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자만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러한 엄청난 저는 뭐 일종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보는데,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지만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 이런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아까 여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별로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25만 정도 되고, 여기에는 대기업체, 여기 계신 뭐 현대, 로템, 뭐 디펜스 뭐 이런 쪽에도 많이들 들어와 보십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뭐 팔로워 한 6만 5천 되는데, 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기업체나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미력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간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심을 가셔도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주제넘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 격려해 주시는 박수를 한번 치시면 어떨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그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다 아실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그렇죠? 문화적으로 높이 살고 싶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주국방의 얘기들, 아까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은 다들 결국 나라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우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세계 6위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가진 현실의 모습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는 명확히 좀 나온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또 의미 있었던 그런 자리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좀 더 긴 시간 할애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창원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있으면 오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바쁜 시간 함께 해주신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함께 박수를 치면서 오늘의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미래 방위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크쇼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 기념 촬영하시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